자,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생체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과식을 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을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말해볼 친구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손을 따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니까 엄마가 가스활명수를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다 좋은 답변인데, 자, 삑 한번 화면을 볼게요. 우리가 이걸 먹기도 하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소화제 맞습니다. 소화제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걸까요? 혹시 말해볼 친구? 네, 과학반장 승혁이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녹말을 포도당으로 쪼개줘요. 맞아요. 그럼 소화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답해볼 친구 있나요? 네, 승혁이, 희성이 방금 승혁이가 말해준 것처럼 뭔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쪼개고 단백질을 쪼개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얘네를 쪼개주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언가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반장 승혁이가 선생님이 칠판 쓸 동안 애들한테 학습지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1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면 2번을 1조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감자를 강판에 갈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판이 뾰족하니까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감자즙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3번을 2조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번에서 풍선에 1cm 간격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에 5%의 과산화수소수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을 3조가 다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네, 자 우리가 A 삼각 플라스크에는 증류수 10ml를 넣어주고 B 삼각 플라스크에는 감자즙을 넣어줘서 잘 섞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4조가 다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네, 우리가 아까 점을 찍었던 풍선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덮어주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정 시간은 5분 동안 한번 우리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험 결과를 예상해서 조별로 가설을 하나씩 세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5분 줄 테니까 한번 가설을 다 같이 세워볼게요. 그 전에 한번 화면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삑! 자, 화면에 기사가 하나 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이 뭐라 돼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산화수소 상처 소독약을 쓸 때 주의사항. 네. 여러분 보면 지금 과산화수소가 상처 소독약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걸 쓸 때 주의사항이 있나 봐요. 이걸 보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대답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은서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으로 쓰이는 걸 보니까 세균을 죽이나 봐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기사 제목 보고 아래 기사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조원들이랑 가설을 잘 세워보세요. 자, 5분 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시작! 혜린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동물이랑 식물에 똑같은 생체 촉매가 들어있을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있고, 우리가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죠? 한 달에 한 번 가나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다시 잘라도 계속 길어요. 이런 반응,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이 외에도 모든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가 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수많은 생체 촉매들이 동물, 식물에 분명히 겹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감자즙, 근데 우리가 오늘은 감자를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 실험에 우리가 동물의 간 조각을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감자즙이랑 간에 똑같은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 혜린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린이가 질문을 또 해줬는데요. 선생님,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거는 생각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알려줘 볼게요. 자, 과산화수소 화학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물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쵸, H2O죠. 그럼 과산화수소는 왜 과산화수소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 산소가 많아졌다. 더 과하게 산화된 상태다. 그래서 물에서 산소가 하나 더 추가돼요. 과산화수소 화학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이 적은 가설을 선생님이 쭉 살펴보니까 다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줄 있나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혹시 발표해볼 조 있을까요? 네, 소윤이. 엄마가 예전에 제가 다쳐서 소독을 해줬을 때 과산화수소를 발랐더니 거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풍선이 뭔가 기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거품을 보니까. 그래서 풍선이 부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측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을 물어봤던 하린이네 조에서는 선생님 H2O2인 거 보니까 수소나 산소 같은 뭔가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모두 다 아주 열심히 가설을 세워준 것 같아요. 네. 수영이? 네. 감자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자에 뭐가 들어있어서 아까 전에 소화제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쪼개진다고 승영이가 말을 해준 것처럼 감자에 무언가가 과산화수소를 쪼갰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는데요. 다들 모두 잘 해주었고, 그럼 이제 실험 과정에 따라서 활동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1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관찰을 하고 밑에 있는 표에 결과를 채워줄게요. 자, 그럼 1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초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표에 써놓은 결과를 토대로 밑에 있는 2, 3, 4번을 토의를 통해서 답을 적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5분 줄 테니까 한번 토의를 하면서 2, 3, 4번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조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할 때는 친구가 발표할 때는 경청을 해주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꼭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표에 여러분이 발표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A, B 둘 다 1cm를 점을 찍고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두 점의 간격이 1cm였겠죠? 그런데 자, 증류수를 넣었던 A에서는 다들 풍선의 점의 거리가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B 삼각 플라스틱 B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쵸? 다들 지금 보니까 대체로 점이 멀어졌어요. 그 말은 풍선이 부풀었다는 거죠. 보니까 다들 1.3에서 1.5cm 정도로 풍선이 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리가. 그럼 오차는 어떻게 되죠? 변화량은 뭐 0.3에서 0.5 사이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발표해준 2, 3, 4번을 한번 우리 채워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에 끼워진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도 가설을 세워주면서 얘기를 했지만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해줬는데 어떤 기체가 뭔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자면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물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실험을 해봤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풍선이 부풀었잖아요? 삼각 플라스틱 B의 풍선을 이렇게 쏙 뽑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꺼져가는 향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체가 산소니까. 그렇죠. 진석이 불씨가 더 커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얘가 산소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을 어떻게 친구들이 써줬는지 보면 A와 B 중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것은 네, 모두 B였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다들 어떻게 써줬냐면 자, A에서는 변화가 다들 없었는데요. 혹시 왜 A에서는 변화가 없었는지 대답을 해볼 친구 있나요? 네, 연아가 손을 들어줬는데 선생님 A는 감자즙을 안 넣고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A에는 생체 촉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B에는 생체 촉매가 있었겠죠. 여러분의 예상대로라면. 그래서 B에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했기 때문에 풍선이 부풀었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잘 관찰을 해주었고요. 자, 4번을 보면 실험 결과로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요세비가 질문을 해줬어요. 선생님, 카탈레이스가 뭐예요? 자,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아밀레이스나 펩신, 트립신 이런 애들을 배웠었어요. 그런 애들처럼 카탈레이스는 효소예요. 그런데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준 걸 보면 감자에 카탈레이스가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결론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기사 자료를 떠올려 볼게요. 네, 떠올려 보지 말고 한번 화면에서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선생님이 생간도 감자즙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럼 보면 우리가 지금 동물에서도 식물에서도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해를 해야 될까? 혹시 왜 분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요셉이 선생님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 해롭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주 잘 예측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사 내용을 보면 과산화수소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소윤이가 과산화수소가 세균을 죽여서 소독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과산화수소는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몸에 있는 세포까지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과산화수소가 계속 생기면 그걸 없애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카탈레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 주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생체촉매의 역할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계속 얘기했던 이 생체촉매, 얘네가 뭐냐면 바로 효소라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머리카락이 기는 현상, 피가 났을 때 멎는 현상, 이런 것들은 다 효소가 매개를 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료 3번의 그림을 보세요. 효소가 기질을 만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어서 생성물이 되죠.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기질을 효소가 만나서 어떻게 되죠? 생성물과 효소로 바뀌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질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기질은 쉽게 생각해서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효소랑 반응물이 만나서 생성물과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식에서 보면 누가 반응물일까요? 그렇죠?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물과 산소인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잘 이해를 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소화제 얘기를 하면서 아밀레이스 얘기를 했는데 효소는 자료 3에 있는 그림에 보이다시피 퍼즐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퍼즐을 이렇게 생긴 애랑 맞춰줄 수가 있나요? 맞춰줄 수가 없어요. 얘랑 맞으려면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밀레이스랑 과산화수소를 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렇죠. 효소는 반응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퍼즐처럼.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랑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다른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